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 3월 대성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계속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중앙 거 풀었고 종로 거 풀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성이거든요. 자, 대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체 문제를 좀 다루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들만 좀 골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1번부터 20번까지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4번,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 중에서 혹시 문제가 되는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몇 번 문제가 좀 문제가 되시나요? 2번 문제, 또 2, 3, 4번 문제?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차피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소 분석 실험 장치니까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 그대로 가면은 별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T도에서 강철 용기에 질소기체 2.8g과 산소기체 9.6g을 모두 넣었더니 압력이 2기압이 되었고요. 촉매를 사용하여 두 기체를 완전히 반응시켰더니 질소산화물이 생성되면서 산소기체가 3.2g이 남았고 압력은 1.5기압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질소산화물의 화학식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보면은 지금 실험을 봤을 때 일정한 강철 용기에서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는 일정하다, 부피는 일정하다 라는 개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질소기체 2.8g과 산소기체 9.6g을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연소 전에는 질소기체가 2.8g, 그 다음에 산소기체가 9.6g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나중에 연소 후에 질소산화물이 생성됐죠. NX5Y가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소기체가 3.2g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소와 산소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앞에 있는 개수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각각의 질량들을 몰수로 환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각각의 원자량들 나와 있으니까 질소 분자는 원자량이 28이구나, 분자량이 28이구나, 따라서 2.8g이면 몇 몰이겠구나, 0.1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산소 같은 경우에는 32의 분자량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산소는 0.3몰만큼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소 후에 질소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0.1몰 전부 다 반응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산소가 3.2g이 남아있어요.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0.1몰만큼 남아있는 거니까 실제로 반응한 것은 0.2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반응 전에 각각 몇 몰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응하는 몰수는 몇 몰인지, 그리고 반응 후에는 각각 몇 몰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때 질소기체는 반응 전에 0.1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소는 0.3몰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반응 후에 질소 분자가 전혀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산소 분자는 0.1몰 남아있으니까 지금 현재 반응을 한 몰수는 질소가 0.1몰 반응했구나, 그 다음에 산소가 0.2몰 반응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반응하는 몰수비가 곧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와 같으니까 질소와 산소는 각각 1대 2로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준 내용이 얘네들이 처음에 몇 기압이었다, 2기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소 후에는 1.5기압으로 바뀌어요. 그죠? 자,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첫 번째 이 실험을 할 때 강철 용기에서 실험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나요?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써봐야 될 게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고 있는데 그 상태 방정식을 쓰는 이유가 바로 문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조건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느냐,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PV는 NRT라고 하는 조건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려준 조건이 일단 온도 자체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온도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데 연소 전과 연소 후에 온도를 똑같이 T도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철 용기에서 실험하니까 결과적으로 부피는 일정하다. 따라서 부피가 일정하고
RT 값이 일정하다면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요 이기압이 나타날 때 처음 반응 용기에 몇 몰이 있었어요? 0.4몰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0.4몰이 있으면은 이기압을 나타내요. 그죠? 그러면 1.5기압을 나타내려면은 그에 대해서 몇 몰이 있어야 된다? 0.3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압력은 몰수에 비례하니까. 그렇다면은 이때 연소 후에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은 몇 몰이다? 몇 몰이다? 0.2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질소산화물이 0.2몰 생겨서 최종적으로 0.2몰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1대2로 반응한다면 얘도 어떻게 된다? 2가 된다. 맞지? 자, 그러면은 질소 한 분자와 산소 두 분자가 반응해서 질소산화물 NX5Y를 2개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때 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질소는 1개. 그죠? 산소는 몇 개? 2개. 그죠?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질소산화물은 화학식이 NO2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요, 부피가 같은 세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 몰수, 질량을 나타낸 것이고 온도는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PV는 NRT에서 우리 지금 알려준 조건 부피도 같고요, 온도도 같아요. 그렇다면은 압력은 몰수에 비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B2 기체가 1기압 들어가 있고요. 1기압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X몰이면서 질량이 몇 그램? 질량이 8g.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AB2가 2기압 그리고 Y몰만큼 들어가 있고요. 질량이 22g이에요. 마지막 다 같은 경우에는 B에다가 B와 AB2가 섞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3기압. 그러면서 G몰이고요. 이때 28.5g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좀 전에 부피도 같고 온도도 동일하다면은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 B2가 이제 1기압이 있고 AB2가 2기압이 있고 얘네 둘 섞여서 3기압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몰수비는 1대, 2대, 3이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요 1기압, 2기압, 3기압이 실제로 몇 몰씩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임의에 어떤 미지수가 나와 있는 경우에 문제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사실 미지수가 나온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미지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B2를 X몰만큼 있다라고 쳤을 때 1기압 조건이고 얘네들의 몰수비가 1대 2대 3이니까 그냥 쉽게 X를 1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어차피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자, B2가 1몰 있을 때 질량이 8g이에요. 그렇다면은 얘 분자량을 얼마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8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B의 분자량은 하고 정리하면은 절반만큼일 테니까 B의 원자량은 그죠? 절반일 테니까 4가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는 이제 상대값으로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원자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B2가 1기압 들어있을 때를 그냥 1몰 질량, 1몰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때는 B의 원자량을 4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자, 이제 똑같은 방법대로 Y몰은 지금 현재 2기압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몇 몰이다? 2몰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A, B2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을 얼마로 잡아주면 돼요? 절반으로 잡아주면 되죠. 그렇죠. 11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A 하나에 B가 2개가 들어있고 B를 우리가 앞서 4라고 봤기 때문에 이때 A의 원자량은 얼마로 잡자? 3으로 잡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G몰 같은 경우에는 3기압이니까 몇 몰? 3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자, 이때 B2는 우리가 앞서 분자량이 8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AB2 같은 경우에는 앞서 11이라고 했거든. 그럼 얘네들이 몇 몰씩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3몰이 되고 전체 한매이 3몰이 되고 전체 질량이 28.5g이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 놓고 바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x 플러스 y는 z이다. x가 1, y가 2라면은 z는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원자량의 b는 a 대 b가 3대 4이다. 그렇죠, 3대 4이다. 실제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원자량의 b가 3대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다에서 b2와 a, b2의 분자수는 같다 그랬는데 봐봐요.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값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게 나오는 걸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해서 얘네들의 분자수가 같을 때 이게 나오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바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죠. 맞다 아니다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전체적으로 3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각각 1.5몰씩 있다고 쳐보자고요. 1.5몰씩. 그러면 얘는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얘는 얼마가? 12g이 돼야 되겠죠? 맞죠? 1몰 있을 때 8g이니까 전체 12g이 되면 될 겁니다. 얘는 분자량이 11이니까 1몰 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6.5g이 돼야 되죠? 그럼 두 개 더해주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8.5g 나오죠?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B2랑 AB2가 서로 같은 몰수만큼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질량이 정확하게 나오는구나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 되니까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특히나 이런 다 같은 조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알겠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정리해서 도대체 몇 몰씩 있을까? 뭐 1몰 있을까? 2몰 있을까? 2몰 있을까? 1몰 있을까? 막 이렇게 막 정리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언젠간 찾아내겠지만. 알겠지? 자, 4번으로도 계속 가야 되죠? 그지? 자, 다음은 A2와 B2 기체가 반응해서 AX, BY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그래프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A2 기체가 들어있는 강철 용기에 B2 기체를 조금씩 가하면서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용기 내부 기체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라고 물어봤어요. 자, 보면은 요 대성 문제들은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런 미지수 같은 거 되게 좋아하네요. 그죠? 미지수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압력도 굉장히 좋아하네요. 그죠? 굉장히 압력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게끔 만들어놨는데 자, 여러분들은 귀찮겠죠? 그지? 자, 화학 반응식은 일단 AA2 플러스 B, B2가 그죠? C, AX, BY가 되는 반응입니다. 그죠? 근데 실험은 지금 현재 A2를 일정량 넣어두고 B2를 반응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그래프는 각각 가한 B2 기체의 몰수에 대한 압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철 용기가 있어요. 강철 용기 나왔으면은 바로 뭐가 생각나야 돼? 부피는 어떻다? 일정하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이 실험할 때 특별히 온도 변화도 없어요.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한다 그랬으니까. 그지? 아, 그러면은 온도 T도 일정하구나. 이거 조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요 안에 무슨 기체만 있었어? A2 기체만 있었어. A2 기체만 있었는데 자,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가한 B2 기체의 몰수에 대한 기체 내부 이 용기 내에 압력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처음에 몇 개 앞부터 시작을 하나요? 몇 개 앞부터? 3.0개 앞부터 시작을 하죠. 그지? 그럼 좋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B를 가해도 3.0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언제까지? 0.1몰 넣어줄 때까지. 그죠? 0.1몰 넣어줄 때까지 압력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이후에 다시 압력이 이렇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B2를 0.2몰 넣어줬을 때 압력이 4.5기압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강철 용기에서 실험하니까 부피도 일정하고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한다 그랬으니까 온도도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또 해봅시다. PV는 N, R, T에서 뭐가 일정해? 부피 일정해. 뭐가 일정해? 온도와 상수값 똑같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지금 요 조건, 요 지점은 A 기체만 있을 때겠죠. 맞죠? 아직 B를 안 넣어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A2
A2 기체의 압력은 몇 기압이었다? 3기압이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B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B를 넣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B를 넣어줬을 때 B는 족족 다 반응을 해버릴 거예요. 맞죠? B2 기체는 족족 다 반응을 하면서 A 기체의 양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또 증가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0.1몰을 넣어줬을 때까지 계속해서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0.1몰 넣어줬을 때까지 기체 몰수는 어떻다? 기체 몰수는 일정하다야.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어차피 B를 넣어봤자 B는 A가 남아있는 동안은 무조건 다 반응에 참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B의 몰수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B가 0.1몰 들어갔을 때까지는 일단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A가 줄어들 거예요. A가 줄어드는 것만큼 반대로 C는 어떻게 되죠? 요거 AX, BY는 증가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계속해서 전체 기압이 3기압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몰수의 변화가 없다. 그 말인즉슨 줄어드는 A2만큼 AX, BY가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A와 B가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A 대 C는 1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의 B가 A 대 C는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후에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B를 넣어줬을 때 이제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A가 없는 거야. A2가. 그러니까 B를 넣어준 것만큼 압력이 증가를 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앞서 우리가 요 지점까지는 A가 남아있기 때문에 A2가 남아있기 때문에 B2가 들어오면 B2가 반응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2는 줄어들지만 AX, BY는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몰수가 일정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면 A2가 계속 남아있다면 B2를 넣어줘도 계속해서 전체 몰수는 똑같아야 되지. 그런데 다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기체 몰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기체 몰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고 결과적으로 A2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즉 반응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반응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0.1몰까지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전체 3기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기체의 몰수가 증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압력이 증가하게끔 만들어주는 기체는 결과적으로 뭐 때문인 거예요? B2 때문인 거죠. 맞죠? B2가 0.1몰에서 0.2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0.1몰 더 넣어준 거거든요. 0.1몰을 더 넣어준 건데 이때 기압이 몇 기압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1.5기압이 증가를 한 거죠. 그 말인즉슨 어차피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압력은 뭐에 비례해요? 몰수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은 B2 기체가 0.1몰 들어갔을 때 저 부피와 저 온도 내부에서 1.5기압을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A2가 3기압이었잖아요. 그죠? A2가 3기압이었으면은 얘네 처음에 몇 몰 있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0.1몰 있을 때 1.5기압이잖아요. 몇 몰? 그렇죠. 0.2몰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A2와 B2가 반응을 해서 AX, BY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반응 전에 얘는 몇 몰 있었어? 0.2몰 있었었지. 그리고 요 시점까지를 보세요. 요 시점까지를. 오케이? 요 시점까지. 처음에는 없었죠? 처음엔 없었어. 오케이? 얘도 없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 때 A2가 0.2몰 모두 반응할 수 있을 때 B2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0.1몰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얘가 얼마 만들어졌어? 얼마 만들어졌어? 그렇죠. 0.2몰 생기는 거죠. 왜? 우리 좀 전에 A 대 C의 개수비는 1대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0.2몰 줄어들었으면 얘도 0.1몰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체 몰수가 똑같을 테니까.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응 후에 얘 없고 얘 0.2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점 때 둘 다 똑같은 몰수가 있으니까 압력이 똑같다. 따라서 반응하는 몰수 2대 1대 2니까 개수비가 2, 1, 2가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이때 A2 두 분자와 B2 한 분자가 반응해서 AX, BY를 두 개 만들어야 되니까 A는 몇 개 붙어야 돼? 두 개씩 붙어야 되죠.
B는 몇 개씩? 하나씩 붙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다. 2, 1, 2 더하면 5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에 반응 전 A2 기체의 몰수는 0.2몰이었다. 그렇죠? 0.2몰. 디귿에 P점에서 B2의 몰수분의 AX, BY의 몰수는 1이다. 자, P점은 여기가 P점이죠. 그죠? 이때 물어보고 있는 게 B2 몰수, B2 몰수분의 A2B의 몰수의 B를 물어보고 있어요. B2 여기까지 갔을 때 여기는 0.2몰이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몰수는 몇 몰이에요? 0.1몰이죠. 0.1분의 그죠? A2B는 이미 여기서 반응이 다 끝났지. 몇 몰 만들어졌어? 0.2몰 만들어졌죠. 따라서 얼마 나와야 돼요? 2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셔서 다음 장에 5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들 중에 질문할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자, 5번. 그 다음에 5번만. 네? 5번만. 아, 5번만? 어우, 이 페이지는 좀 하기가 쉬운가 봐요. 5번. 좋습니다. 5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7번도 할 겁니다. 5번하고 7번을 하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AB로 이루어진 화합물에 대한 자료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현재 가와 나를 봤을 때 가는 실험식이 가는 이렇게 정리할까요? 표대로 가랑 나에서 가는 AB, 그 다음에 나는 AB2, 그 다음에 화합물 1g당 A 원자수, A 원자수가 얘가 14개, 얘가 13개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고요. 한 분자당 원자수가 상대값이 4개, 3개입니다. 어우, 이 문제는 얼핏 봐도 되게 자료는 간단한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문제에서 실험식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A 원자수랑 전체 구성 원자수를 표현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상대값이거든요. 그죠? 상대값이다 보니까 요거 되게 애매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확하게 얘가 어떤 분자인지 이걸 확인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자, 가봅시다. 지금 보면은 가가 실험식이 A, B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A와 B의 원자수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볼까요? 1g당 A 원자수의 상대값이 14개예요. 그러면 B 역시도 B 원자수도 몇 개가 돼야 된다? 14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 맞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A, B2의 실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1g당 A의 원자수가 상대적으로 13개가 있다면은, 그치? 그때 B 원자수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 몇 개? 26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일단 실제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1g당 A 원자수를 14, 14개 있다, 13개 있다 이렇게 정했으면은 B 원자수도 상대적으로 얘네 둘은 같아야 되니까 14개, 26개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한 분자당 총 원자수가 나와 있는데 얘가 4개래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서 분자수도 상대적으로 한번 좀 정해볼까요? 얘가 지금 한 분자당 원자수가 4개란 이야기는 실험식이 A, B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무조건 A와 B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상컨대 실제로 이제 A, B가 실제 분자일 때 A와 B에는 각각 2배의 최소한 4가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A와 B가 각각 뭐 이렇게 2개 정도씩 이렇게 붙어야 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분자식이 아닙니다. 이건 분자식이 아니고 그냥 예상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A2, B2가 만들어진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현재 얘네들이 각각 14개씩 있다면은 얘네들의 분자수는 몇 개가 나올까? 예상할 수 있겠죠? 얘 몇 개? 얘 몇 개 정도 나온다?
7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이해돼? 자, 다 상대값이에요. 다 상대값입니다. 정확한 숫자 몰라요. 1g당 A 원자수가 14개예요. B 원자수가 14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총 4개예요. 그러면은 상대값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대값이라는 걸 무시를 해버리고 실제로 1g당 A가 14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B도 1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한 분자당 원자수도 4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A, B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A2, B2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 1g당 14개씩 가지고 있다면은 이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수는 총 몇 개? 7개인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나 같은 경우에는 구성 원자수가 지금 현재 3개예요. 그냥 3개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러면은 얘 분자식은 A, B, 2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같은 질량당 몇 개의 분자가 존재한다? 13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꾸며놓은 거는 실제 값들이 아니에요. 모두 다 죄다 다 상대값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이 아까도 그랬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이제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분자 수를 따져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얘네들이 어떤 분자식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얘네들의 분자식을 이렇게 한번 정해봅시다. A랑 B가 각각 두 개씩은 붙어야 되니까 각각 EN이라고 정하자고요.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 하나에 A가 N개에 B가 몇 개? EN개.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분자식은 저렇게 정할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문제 이제 옳은 것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에 A의 원자량은 B의 12배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봐봐요. 사실 이걸로 해도 상관이 없고 이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A의 원자량을 MA라고 합시다. MA. 알겠죠? B의 원자량을 MB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분자수가 7개, 13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얘네들은 모두 다 1g당 분자수의 상대값이거든요. 같은 질량당 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얘네들이 같은 질량당 있을 때 분자수가 7, 13이 나오잖아요. 그죠? 분자수가 7, 13이 나온다면은 얘는 어차피 같은 질량이거든? 자, 우리 분자의 몰수는 화학식량분해 질량으로 정할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런데 우리 A, B랑 A, B2의 몰수비가 같은 질량 1g당 몇 대에 몇? 7대 13이잖아. 그러면은 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결과적으로 7대 13이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자, 가를 봅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A의 원자량이 MA예요. 맞죠? MA가 몇 개 있는 거야? 2N개 있는 거죠. 맞지? 거기에 플러스 MB가 몇 개 있는 거야? 2N개 있는 거지. 그지? 이거에다가 이게 질량을 얼마로 잡으면 돼? 1g으로 잡으면 되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나를 보자고요. 나는요. A의 분자량 MA 플러스 MB는 2N개. 맞지? 그런 상태에서 질량은 1. 요거의 B가 몇 대 몇? 7대 13.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절대 쉽지 않죠?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2n이라고 하는 개수를 넣어놨지만 얘는 뭐 n일 거고요. 얘는 n일 거고요. 근데 n은 어차피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분자식을 모르니까. 분자식 자체를 모르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A2 비트라고 생각하고 A, B2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n에다가 1 넣어가지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좀 더 편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랄까? MA n에다가 1 넣은 겁니다. 오케이? 플러스 MA 플러스 MB분의 1 곱하기 13은 이때 MA 플러스 MB분의 1 곱하기 7인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해서 MA는 MB 했을 때 각각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럼 몇 대 몇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5번에 답이 몇 번이었나요? 3번이요?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A의 원자량은 B의 12배이다. 아마 정리해보면 여기가 12가 나오고 여기가 1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식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원자량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선생님이 아까 조금 전에 이게 쉽지 않다라고 했던 이유가 다 상대값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그걸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가가 C6H6라면은 나는 C3H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요. 얘가 지금 7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C6H 뭐라고? 6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얘 봐봐. 얘 1g당 요게 7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13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맞죠? C6H6 얘가 13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거의 분자량이 얘보다 한 절반 정도 작아야 되지 않아요? 맞죠? 같은 1g당 A, B가 7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A, B2는 1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2배하고도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럼 분자량은 당연히 얘가 커야 되겠지. 그럼 얘가 C6H6라면은 얘 절반 정도 된다면은 C3 정도 붙어야 되겠네. 맞지? C3 정도가 붙고 H가 6 정도가 붙으면은 분자량이 2분의 1 조금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13개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딱 봐도 얘가 이 정도면 얘가 이 정도 됐을 때 13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니은 이렇게 맞는 말이고요. 디귿에 화합물 1g당 분자수의 비는 가데나가 14대 13이다? 아니야, 7대 13이어야 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당연히 이런 문제 딱 접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돼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저렇게도 푸는구나. 이제 이걸 알면 되는 거죠. 알겠죠?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자, 선생님이 7번도 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요즘 수능 특강에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자, 내용을 볼게요.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때 A선의 파장분의 B선의 파장값은 하고 물어봤고 에너지 준위 계산하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자, A선은 라이먼 계열입니다. 라이먼 계열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빛이죠. 그러면 전자전이는 몇 번에서 몇 번? 2번에서 1번으로 전자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선 같은 경우에는 발머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이거든요. 몇 번에서 몇 번? 3번에서 2번으로 전자가 전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현재 A선의 파장분의 B선의 파장을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뭐에 비례해요? 진동수에 비례해요. 그러면서 파장에는 반비례하죠. 그러면은 이때 에너지와 파장 사이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파장은 에너지의 역수값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 크기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1312라고 하는 실제값이 나왔지만 우리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차피 1311을 1로 넣어가지고 계산해 봅시다. 어차피 B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번에서 1번으로 전자전이 된다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지? 얼마 나와? 플러스 4분의
3 나오겠죠. 방출된 에너지 크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그지? 플러스 36분의 5만큼이겠죠. 지금 선생님이 계산한 건 뭐의 크기? 뭐의 크기? 에너지의 크기.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A선의 파장분의 A선의 파장분의 B선의 파장은 하고 정리해보면은 얘네들의 역수값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3분의 4분의 5분의 36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은 20분의 118 나오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얼마로 나누면 되니? 5분의 27 나오나요? 그죠? 맞니? 오케이? 118 아니야? 3, 4분 9, 6, 3, 18 아니다 6, 3, 18, 3, 3, 5, 108이네요 그죠? 그래서 5분의 27 맞습니까? 대충 이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죠. 오케이? 자, 파장은 항상 에너지의 역수값에 해당한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셔서 11번부터 15번까지 중에 역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11, 12, 13, 15번. 14번 빼고 싸그리다군요. 왠지 모르게 아까 우스갯소리를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닌지 라고 했는데 약간 좀 느낌이 그러네요. 그죠? 자, 11번 가볼게요. 화합물 가와 나가 반응에서 다가 생성되는 반응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으며 A, B는 이주기 원소를 나타내는 임의의 원소라고 그랬어요. 자, 가보세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운데 A가 있고요. 가운데 A가 있고 여기 이제 플로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 지금 구조가 어떤 구조야? 구조가 평면삼각형이지. 그죠?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A가 플로우린과 공유결합을 딱 3번 하면서 얘네들이 평면삼각형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평면삼각형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중심원자가 공유전자쌍만 3개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A가 실제로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는 원소. 그래서 공유결합을 3번 하지만 옥팻 규칙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A는 실제 원소가 B예요. B. 붕소입니다. 붕소. 그랬을 때 이 각도 알파는 평면삼각형이니까 120도가 되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B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각각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얘네들은 무슨 형태? 삼각뿔. 근데 삼각뿔이 나오려면은 중심원자가 공유전자쌍 3개와 비공유전자쌍을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따라서 B의 실제 원소는 바로 질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요 사이의 결합각은 107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네 둘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지금 현재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 다음에 A가 플로린 이렇게 3개 붙이고 있고 B가 수소를 이렇게 붙이고 있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 문제 다 풀고 나서 우리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수능 특강에서 우리가 아마 분자 구조 배우겠죠. 분자 구조 배울 때 공유결합 중에서 특이한 결합인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을 우리가 이제 배위결합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배위결합에 대한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요 사이의 각도 감마거든요. 근데 이때 요 지금 현재 B가 처음에는 공유전자쌍 3개의 비공유전자쌍 하나를 가지고 있었지만 얘가 이 비공유전자쌍을 얘한테 일방적으로 공유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B는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3개에다가 4개가 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형태만 봤을 때 얘는 3면체 구조예요.
따라서 요 감마가 약 109.5도가량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설명으로 옳은 거에서 기억, 가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얘네 지금 요 결합들이 금소와 플로린 사이거든요.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공유결합이죠. 이때 둘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결합들은 다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나의 중심 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이거 존재하잖아요. 디귿의 결합각의 크기는 알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순이다. 알파 120도, 그 다음이 감마, 그 다음이 베타예요.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볼게요. 탄소 원자가 3개인 탄화수소 가부터 다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메틸기, 그러니까 탄소가 수소 3개를 붙잡고 있는 구조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탄소 원자가 3개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탄소 원자 3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탄소가 3개가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될 수가 있죠. 사슬 모양.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리라 그랬으니까 2개는 사슬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고리가 된다면은 이런 식이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탄소는 항상 손을 4개씩 뻗을 수가 있죠. 맞죠? 그럼 사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모든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케인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 탄소는 손을 이렇게 뻗겠죠. 맞죠? 가운데 있는 탄소는 손을 이렇게 2개를 뻗어줄 거고요. 그 다음 탄소는 손을 이렇게 또 3개를 뻗어주겠네요. 그럼 이 손에 모두 수소를 다 붙잡는다면은 이때 제일 위쪽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메틸기 CH3가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얘 2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래에 있는 것은 역시 사슬 모양이거든요. 사슬 모양인데 이때 얘네들 단일 결합을 해봤으니까 그럼 이제 탄소 사이의 결합 중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하나만 있는 구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에 단일결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손을 뻗어볼게요. 얘는 손이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그럼 손 2개 이렇게 뻗을 거고, 얘는 손이 몇 개 남았어요? 하나. 손 하나 이렇게 뻗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끝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손 3개 뻗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메틸기 하나 나오네요. 메틸기 하나 나오지? 그런데 예를 들어 삼중결합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삼중결합이라면은 탄소 3개가 있고 여기에 삼중결합이 있다고 치세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이제 또 단일결합이 돼야지. 그랬을 때 얘는 손이 몇 개 남아? 하나. 그럼 여기 손 하나 뻗을 거고요. 가운데 있는 탄소는 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근데 끝에 있는 녀석은 또 손이 3개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틸기가 하나가 남네요. 메틸기가 하나 만들어지네요. 둘은 어떤 구조가 되든지 간에 일단 메틸기가 하나는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고리 모양 볼게요. 고리 모양을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얘 손 몇 개 남아? 2개. 얘 몇 개? 2개. 얘 몇 개? 2개거든요. 메틸기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고리 모양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사이의 결합이 하나가 이중결합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단일결합. 이렇게 돼도 얘 손 하나밖에 안 남죠. 얘도 손 하나밖에 안 남죠. 얘 손 2개 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구조가 돼도 메틸기가 안 나와요. 그지? 그 말인즉슨 지금 이제 가는 전혀 메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가지 뭐. 그지? 이게 돼도 상관이 없고 이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메틸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나겠지 뭐. 그죠? 그랬을 때 이게 돼도 상관없고 이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메틸기가 2개 나올 수 있는 단은 이게 돼야 되겠지. 무조건 메틸기 2개죠. 그죠?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나는 불포화탄화수소이다. 나는 이중이나 삼중결합을 꼭 하나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포화탄화수소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다는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식은 같은데 분자 구조가 다르다거나 해서 성질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요 지금 현재 탄소 3개가 단일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요, 어떤 구조로 바꿔본다고 하더라도
이성질체가 생기지가 않아요. 탄화수소 중에서는요, C, X, H, Y계로 구성되어 있는 탄화수소들의 이성질체는 탄소수가 4개 이상부터 나타납니다. 4개 이상부터. 그러니까 3개면은 이성질체가 안 나타나요. 선생님이 나중에 요거 탄소화합물 들어갔을 때 선생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탄소 원자의 결합각은 가가 다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가가 요거죠. 얘가 이게 되든 거의 삼각형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조가 이게 몇 도가 돼야 돼? 한 60도 정도가 돼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다를 물어봤나요? 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몇 도 정도 될까요? 90도 아니에요. 109.5도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나중에 분자 모형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요거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가보다 다가 더 커야 됩니다. 가가 다보다 크다? 틀린 말이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계속 가볼게요. 자, 주기율표의 일부와 화합물 X의 성질을 조사한 자료이고요. A부터 D 중에 화합물 X를 이루고 있는 원소를 옳게 짝지은 것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3번에 지금 원소들 볼게요. A가 뭐야? 수소지. 그지? 자, B가 뭐예요? B가 리튬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황인가요? 황? 아니다. 황 맞지? 그죠? Si, 규소군요. 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염소죠, 염소. 맞지? 자, 이렇게 지금 4가지의 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화합물 X의 성질 볼까요? 화합물 X의 성질을 보면은 첫 번째,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한대요. 수용액, 전기통액. 전기통합. 그러면은 얘네들은 절대 분자가 아니라는 거야. 분자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려면은 예를 들어 이온결합 물질이나 아니면은 이온결합 물질이나 아니면은 뭐 금속결합 물질 이런 것들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쌍극자 모멘트가 나와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가 뮤라고 적죠. 그랬을 때 요 값 어찌 됐건 0보다는 어떤 거야? 큰 거거든. 알겠니? 그럼 얘네들은 극성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끓는 점이 BP 끓는 점이 얼마? 마이너스 85도. 그러면은 얘가 끓는 점이 마이너스 85도 정도가 나왔다면은 상온에서 얘네들은 무슨 상태다? 기체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보자고요. 먼저 A와 B가 조합이 됐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A와 B가 1번이 AB가 조합되는 거거든요. AB가. 근데 AB가 조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요거랑 요거잖아요. 이게 LiH예요.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LiH는 금속 수소화물입니다. 금속 수소화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수소가 일가 양이온 상태를 띠죠. 맞죠? 보통 결합할 때 일가 양이온의 상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LiH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리튬 같은 금속이 일가 양이온, 수소가 일가 음이온이 돼야 되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에서 당연히 전기 통해요. 왜?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쌍극자 모멘트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 극성 물질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끓는 점이 문제인데 얘 우리 끓는 점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보통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많이 나타내고 있죠. 그지? 근데 그건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조건은 A와 C의 조합이거든요. A와 C의 조합. 이거. 그럼 이거 뭐야? SiH4예요. SiH4.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면은 CH4 메테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테인. 알겠니? 어차피 Si 또는 C가 둘 다 14족이니까. 알았어? 근데 얘네 둘이 비교해보면은 수용액에서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얘는 무극성 물질이니까. 알았니? 쌍극자 모멘트도 0보다 안 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3번 가볼까요? 3번 같은 경우에 뭐와 뭐의 조합? A와 D의 조합이에요. A와 D. 요거랑 요거 붙는 거거든? 그런데 얘 HCl이야. 근데 얘 분자지, 분자. 그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요 HCl 약간 좀 특이하잖아요. 얘 산성 물질이거든요. 물속에서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 맞지? 그래서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성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Cl 이름이 뭔데? 염화수소거든? 이 염화수소라고 하는 녀석도 결과적으로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넘어가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와 뭐의 조합? B와 B의 조합이죠. B랑 D가 조합이 되면은 LiCl 만들어지거든요. LiCl.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이지 뭐. 안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조건 다 만족해요. 마지막 5번은 뭐랑 뭐? C랑 T, SI랑 뭐 CL이 붙나 보네요. 그죠? SiCl4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 뭐 요거 대신에 H 대신에 CL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 역시 무극성 물질이거든요. 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능한 조건은 1번, 3번, 4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1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상온에서는 주로 고체 형태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영하 85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따라서 가능한 조건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알겠니?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찾아주시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좀 어거지스럽게 문제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거지스럽다라는 거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푸는 데는 별 지장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5번으로 계속 가볼까요? 자, 그림은 할로젠화 수소와 알칼리 금속의 할로젠 화합물 MX에서 결합의 이온성을 성분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 그래프가 예전에 교재 같은 데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15번 교재를 보면요. 지금 현재 X축은 전기 음성도 차이고요. 그 다음에 Y는 결합의 이온성입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죠? 요렇게. 맞지? 근데 이 그래프는 해석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해석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여기 가부분, 여기 가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나부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의 기준이 이온성이 50% 정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거의 한 1.7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세요. 두 원소가 공유결합을 했다고 치고 그 각각의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를 비교했을 때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보다 작으면요. 이온성이 50% 미만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유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공유성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17보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다면은요, 얘네들은 이온성이 강해진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는요, 대체로 공유결합 물질, 나는 대체로 이온성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근데 무조건 100%는 아니거든요. 저게 무조건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조건들을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기억에 가의 화합물은 할로젠화 수소이다 그랬는데 가가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할로젠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화 수소지. 할로젠화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기체 H2랑 할로젠 X2가 결합을 해서 얘네들이 두 개 HX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플로린이 됐건 염소가 됐건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결합을 했을 때, 그제? 이랬을 때 요 H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유결합 물질이잖아요. 공유결합 물질.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유성이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공유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가와 나 중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아? 가에 들어가는 게 좋겠지.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나의 화합물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다. 아, 얘네들 이온결합 물질이거든요. 이온결합 물질.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해야 안 통해요?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얘네들은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류가 통하지. 그지? 용융 상태.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LiF는 A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A가 되게 애매한 데 있어요. 여기 볼까? 여기 정도? 여기까지. A가 지금 여기 정도에 있는데 A가 지금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 정도 나왔니? 1.5 정도가 나왔지. 그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근데 LiF가 저 A점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선생님이 전기음성도 할 때 전기음성도 최소한 이건 알아두라 그랬었죠. 플로린, 산소, 질소, 염소, 수소. 이거 외우두라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을 때 플로린의 전기음성도 얼마? 플로린 4.0. 산소 얼마? 산소 얼마? 3.5. 질소랑 염소 3.0. 수소가 2.1. 이용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LiF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전기 음성도를 수소 정도까지 알아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2.1이 나왔을 때 보통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작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금속 중에서는 수소가 가장 전기 음성도가 작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LI랑 F가 결합할 거야. 근데 F가 4.0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차이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1.5가 되려면은 얘가 최소한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5 정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니. 맞지? 근데 문제는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수소보다 얘네들이 작아요. 아까 선생님이 요거 LiH 이야기 했었죠. LiH 수소화합물. 그랬을 때 요 LiH에서 리튬이 플러스 수소가 마이너스를 띠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전자가 이쪽으로 빼앗기는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수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는 이야기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2.5가 돼버리면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이 조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됐고요. 자, 뒷장 들어가시면 몇 번? 17, 18, 19? 17, 19, 20. 자, 좋습니다. 바로 계속 가보죠. 자,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가와 나는 황산 수용액이 10ml씩 들어있는 두 개의 비커에 각각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10ml씩 혼합한 용액을 비커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먼저 가의 화학 반응식을 잠깐 좀 볼게요. 가는 황산에다가 뭘 넣은 것? 수산화나트륨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화학 반응식은 이렇습니다. 이 안에서 Na2SO4가 만들어지고 두 개의 물 분자가 생겨야 돼요. 따라서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반대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H2SO4에 또 뭐가 들어가는 거야? KOH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 안에서도 K2SO4가 만들어지고 두 개의 물 분자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가 붙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똑같은 황산을 쓸 거라 이거죠. 똑같은 황산을 쓸 거고 황산은 각각 10ml씩 들어가 있습니다. 10ml씩. 얘가 10ml, 얘가 10ml. 근데 각각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도 10ml씩 넣어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놔야 될 게 뭐냐면요, 황산과 각각 넣어주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의 농도가 똑같다면은, 알았니? 농도가 똑같으면은 각각 부피, 반응하는 부피도 개수비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10ml씩 있으면은 얘는 각각 20ml씩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둘 다 10ml씩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농도가 같다면 10ml, 20ml가 반응하겠지만 농도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부피비로도 반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각각 물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염들은 모두 다 이온 결합 물질들이거든요. 이온 결합 물질.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용액 속에서 각각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가반응식이나 나반응식에서 실제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황산에서 나오는 수소이온과 각각 들어오는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의 수산화 이온들, 얘네들이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알자이온 반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산이 가지고 있는 황산 이온들은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나트륨 이온이나 또는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반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거기 용기를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네모난 거 하나,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요, 이번에는 네모 하나, 그 다음에 까만색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삼각형 3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보고 아, 얘가 어떤 물질이겠구나,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 황산은 이온화가 되면은 2개의 수소 이온과 1개의 황산 이온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황산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지, 가반응이든 나반응이든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똑같이 10ml씩 넣어뒀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어둔 황산 이온의 수는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수소 이온은 얘네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점점 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여기 봐봐. 이 2개를 봤을 때 2개에서 각각 황산 이온은 가반응이든 나반응이든 절대 수가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에서 까만 거 삼각형, 하얀색 네모난 거 이렇게 다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아래에 존재하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요 네모가 1개씩으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요 하얀색 네모가 뭐구나? 황산이구나.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하나가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이해가 되니? 그럼 여기서 이제 수소 이온이 몇 개가 최소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개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일로 조금만 옮겨가지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H2SO4랑 NaOH가 반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이온화가 되면은 2개의 수소 이온과 하나의 황산 이온이 나올 거예요. 자, 얘는 이온화가 되면은 나트륨 이온 하나랑 수산화 이온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네모로서 1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야. 맞지? 네모난 것으로 1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얘네 3개 중에서 무언가 2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얘 남아야 됩니다. 얘 무조건 남아야 돼요. 맞죠? 반응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얘가 몇 개 들어왔다는 이야기야. 얘가 무조건 몇 개 들어왔다. 1개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돼요? 요게 보면은 3종류가 있는데 모두 1개씩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반응하지 않으니까 얘가 하나밖에 안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얘도 하나가 들어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처음부터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거든. 그러면은 얘가 하나 들어왔으면은 얘는 전부 다 사라지겠지. 대신에 얘가 몇 개 남아? 하나가 남아있겠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얘는 황산이온이라는 게 정해졌습니다. 황산이온이라고 하는 게 정해졌는데 얘네 둘 중에 무언가가 하나는 나트륨이고 하나는 수소이온이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는 나트륨, 하나는 수소이온. 됐지? 근데 자, 아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황산이온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황산이온.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게 둘 중에 하나가 수소이온 아니면은 나트륨 이온이거든? 근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지 않니? 그 말은 얘 수소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얘가 수소이온이건 얘가 수소이온이건 여기는 없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자. H2SO4가 있고 얘가 이온화가 되면은 2개의 수소이온과 1개의 황산이온, 그 다음에 KOH가 있고 얘는 칼륨이온과 수산화이온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얘 처음에 몇 개? 얘 처음에 몇 개? 1개. 얘 처음에 몇 개? 2개. 이해되죠? 그런데 잘 봐요. 위에 까만색 삼각형이든 아니면은 그냥 하얀색 동그라미든 둘 중에 하나가 수소 이온이어야 되는데 얘는 그거 둘 다 없거든. 그 말은 얘 전부 다 쓰였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나머지 요거 2개가 모두 얘네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얘는 반응 전혀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들어온 수만큼 반응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3개, 1개 남아있을 때 많이 남아있는 게 뭐야? 얘겠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개밖에 안 남는 거죠. 원래는 3개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3개가 들어왔을 텐데 그 중에 얘랑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얘 1개밖에 안 남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도 확실하게 정해지겠네. 얘는 하얀색 삼각형, 얘는 까만색 동그라미. 됐지? 근데 얘네 둘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 얘네 둘은 확인이 안 돼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하얀색 네모랑 하얀색 삼각형이 결합하면은 K2SO4가 된다. 요게 지금 뭐야? SO4야. 그 다음에 하얀색 삼각형이 뭐라고? 칼륨이온. 요게 칼륨이온. 그러니까 얘네 둘이 결합하면은 K2개의 SO4가 하나가 붙어야 되니까 K2SO4가 만들어지겠죠.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가와 나의 용액을 혼합하면은 중성 용액이 된다. 볼래? 지금 위에는 아직까지 수소이온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수소이온이라고 쳐봅시다. 요게 수소이온이라고 쳐봐요. 하나 있는 거지? 그지?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게 수산화이온이지? 하나 있는 거잖아. 둘이 혼합하면은 2개가 중화 반응해 버릴 테니까 중성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KOH 수용액이 NaOH 수용액의 3배이다. 얘 10ml 넣어주면은 그 안에서 한 개 들어와요. 근데 얘 10ml 넣어주면은 3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10ml 속에 이온수가 2개, 10ml 속에 총 6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3배만큼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네요. 따라서 답을 기억, 니은, 디귿.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 19번? 볼게요. 그림 가는 금속 A 산화물의 전기분해 장치 나는 두 전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가의 실험 장치를 딱 봤을 때 요거 뭐겠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대로 나왔거든요. 자, 19번은 지금 현재 금속 A 산화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전기분해 장치거든요. 그림 가를 보면은 탄소로 가지고 양극을 만들고 음극을 만들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 놓고 금속 A 산화물에 용융액을 넣어주거든요. 그죠? 용융액을 넣어줘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융된 금속 A만 음극에 모여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오케이? 이해되니? 이게 지금 전기분해 장치거든? 그래 놓고 지금 현재 나를 보면은 이게 플러스 극의 생성, 플러스 극.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례 관계죠. 그지? 딱 떨어지는 지점 봅시다. 둘 다 10의 마이너스 2몰 딱 떨어지니까 딱 떨어지는 지점. 여기가 그냥 6, 여기가 8.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자, 요 지점에서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을 때 선생님이 아까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뭐가 만들어진다? 금속 A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지? A 금속이 석출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A 금속이 8몰만큼 석출될 때 마이너스 6, 8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얘가 기체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기체. 그런데 기체가 형성될 때 얘가 6몰만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자 보자. 아까 얘네 실험하고 있는 게 금속 산화물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지? 금속 산화물이라면은 A가 X 붙어 있을 때 산소가 Y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즉슨 얘가 이제 플러스를 뜰 테니까, 플러스 상태를 뜰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끌려가고 산소가 뭘로 끌려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로 끌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플러스극에서 생성되는 기체는 산소 기체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A 금속이 8몰 나오고 산소 기체가 6몰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정리해볼까? A가 8개 있어야 돼. 그리고 산소가 6개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네들 A와 O가 붙을 거야. A와 O가 붙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8개가 붙는 거고 여기에 몇 개가 붙는 거야? 12개가 붙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8개랑 12개 붙는 거 이해돼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그러면 얘네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지? 이해돼? 그러면은 이거 8 맞냐? 8 맞지? 그럼 이거 몇 대 몇 나와? A가 4, 2대 5가 3개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되니? 이래서 이 산화물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실험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 19번 딱 보면은 바로 이게 어떤 금속이 있구나 알 수 있다 그랬었죠. 이 실험이 무슨 실험이냐면은 알루미늄의 전기 분해예요.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이 산화 알루미늄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알루미늄이 Al2O3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전기 분해를 해주면은 2개의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2분의 1 O2가 형성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2분의 1? 아니지. 2분의 3. 2분의 3 O2가 형성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재련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알루미늄은 매장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녹는 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철처럼 용광로 내에서 재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빙정석 같은 물질을 막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일단 액체 상태로 용융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실험 장치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었다면은 바로 금속 산화물이 이거 A가 알루미늄이겠구나 해가지고 Al2O3와 같은 이런 형태들을 쉽게 찾아내 버렸을 겁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마이너스 극에서는 A 금속, 즉 알루미늄이 나올 것이고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나온다? 산소 기체가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게요. 기억.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플러스 극은 산소 기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런데 잘 봐. 플러스 극에서는 얘가 끌려가는 거야, 얘가. 그러면은 산소 이가 음이온이 끌려가는 거잖아요. 산소 이가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서 산소 기체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은 산화수를 보면은 얘가 이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고 얘가 산화수가 0이에요. 그러면은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증가됐지. 그럼 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마이너스 극에서 금속 A가 생성된다. 맞죠? 디귿에 A 산화물의 화학식은 A2O3다. 맞죠? 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20번도 해야 되나요? 20번. DNA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거가 됐습니다. 자, 먼저 기억. 가는 글라이신이다. 가가 어딨니? 가가 지금 현재 저기 쭉 살펴봤을 때 지금 가가 오각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오각형 구조. 근데 우리 지금 현재 20번 같은 게 DNA 구조고요. DNA 구조. DNA 구조에서 DNA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체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단위체 뭐?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죠.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는 당이거든요.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오케이? 특히나 요 DNA를 이루고 있는 요 당이라고 하는 물질은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는 당입니다. 글라이신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나의 인은 확장된 옥텟 규칙이 적용된다. 지금 저 인산 구조를 보면은 가운데 인이 있고요. 탄소 이중결합 OH, OH, O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산이 결합하고 있는 게 공유결합 중에 단일결합 3개랑
이중결합 2개. 따라서 지금 이는 원자과 전자 5개를 모두 다 공유결합에 참여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자과 전자가 8개 이상이 돼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확장된 옥텟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이것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의 결합 A와 결합 B는 모두 수소결합이다. 결합 A는 당과 염기 사이의 결합이에요. 이거 무슨 결합? 공유결합. 그리고 염기끼리 결합될 때는 무슨 결합? 수소결합.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성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자, 3가지를 풀어봤어요. 종로, 그 다음에 중앙, 대성.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다 비슷비슷했다고요 또? 좋습니다. 일단은 3월에 출제됐던 3가지 모의평가를 모두 다 풀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배웠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맞는 것만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또다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